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를 하는 주식회사 3일은 최근 자동차 모형의 변경으로 부품 제조 기기장치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가 돼요.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회사 3일이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부품을 제조를 할 때, 이제 차가 나올 때, 그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아예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의 손상차손이 좀 의외로 좀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을 넣을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장부상 금액하고 빼기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을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행 가치나 사용 가치죠. 사용 가치하고 순공정 가치 중에 큰 금액을 적용을 해요. 물론 이제 회의관리 1급에서는 이제 사용 가치하고 순공정 가치 중에 큰 금액만 나오지만 이제 재형관리사로 들어가면은 감가상각 이후에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 회복하는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의관리 1급에서는 일단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순공정 가치가 크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500만원 빼기 순공정 가치 190만원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31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감가상각입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의 원가의 해체, 그러니까 제거 및 복구 원가가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해체, 제거, 복구 원가가 포함된 경우 이거예요. 자, 그러한 원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토지 자체가 본래는 상각 불가예요. 근데 토지 밑에 이제 딸려오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주유소예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 땅크가 있는데 기름 땅크에서 보면은 이제 기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이제 이제 폐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도 다 복구를 하고 다 폐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에서 이제 보면은 저걸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체하려면 해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놔두는 폐업하는 이제 주유소 중에 저런 경우가 그저 놔두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구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감가상각 안 한다. 토지만 봤을 때는 안 하겠지만 해체 제거 복구 원가에서 이제 관련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나 유의적인 경우에는 매 보고 기간에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잔존가치가 이제 만약에 유의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러한 가치가 조금 이제 많이 바뀌다 싶으면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상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 3번. 내용 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의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 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내용 연수 중에 사용 준비, 그러니까 매각 IFRS에 보면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IFRS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감가상각 그걸 자체를 이제 중단이 가능해요. 근데 본래는 감가상각을 중단 가능할 때는 처분 또는 폐기 예정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중단이 가능하고 GAAP에도 똑같이 돼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휴업이다 뭐 그러면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기계다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 중단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처분 또는 폐기 예정의 경우에 한해서만 감가상각 중단은 가능하고, 근데 휴업이라든지 안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감가상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감가상각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감가상각의 추정,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을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에 설립된 벤처회사로 2021년에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경우 2021년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거는 3회차, 아니다, 다시 할게요. 2회차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꼭 개발비에 감가상각비도 고려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볼까요? 연구 단계에 발생한 지출은 40만원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50만원. 근데 이 중에 20만원만 자산 이식 요건을 충족한대요. 자, 이 문제에서 비용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단계는 당연히 전액 비용. 그 다음에 개발 단계는 자산이 인식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 그럼 얼마? 40만원, 50만원 중에 20만원 빼면 30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거는 개발비인데 감가상각비도 있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얼마냐면은 20만원인데 나누기 5년으로 해서 정액법을 하더라. 그럼 얼마냐면은 4만원씩 상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용 시점이 언제예요? 7월 1일부터죠. 12월 말까지. 그러면 언제 사용했어? 사용기간 언제예요? 6개월인 거죠. 6개월이니까 4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6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게 감가상각비 금액. 그럼 합치면 얼마? 그렇죠. 72만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기타 비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요, 일단은 비유동자산인 거는 맞는데 일단 얘네들은 이제 말 그대로 독립적인 계정 과목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소속 자체가 좀 애매한 경우에 이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란 비유동 자산 중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독립적인 계정이라고 했었죠. 내가.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 중에서 독립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투자 자산도 아니고 유형 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닌 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장기 매출 채권이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1년 이내 또는 정상적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말한다. 그래서 24번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장기 매출 채권은 이제 수령 기간이 처음부터 1년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비유동 자산 기타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3번 영업보증금은 영업을 위해서 제공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맞죠? 자, 그 다음 4번 장기 선급비용은 계속적 영역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한 비용 중 1년 이내의 비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1년 이내의 비용이죠. 이건 뭐예요? 유동인 거죠. 그리고 장기 선급 비용의 계정 과목 자체가 뭐 만들면 있겠지만 사실상 그 쓰인 의미는 없죠. 그래서 1년 이내의 비용은 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유동부채입니다. 자, 1번 유동부채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를 말한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제 상환이 되어야 되는 단기 차입금 등 부채가 맞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한 목적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 미착 상품의 경우 아직 운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입고 이전 시점에 매입 채무를 인식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죠. 왜냐면 현재 지금 배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물건이 국제거래죠. 돈을 미리 주는 경우도 있어요. 돈 주고 물건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채무 인식 자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선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미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는 약속하에 미리 받은 금액. 맞습니다. 선수금은 미리 받은. 네, 이거 한자어죠. 그래서 맞습니다. 주로 어떤 거? 계약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4번. 최초 차입 시 만기가 3년이었으나 결산일 현재 잔여 만기가 6개월이 남은 장기 차입금인 경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만기가 3년이었어요. 근데 결산이 현재 잔여 만기가 6개월이 남았다 라고 하면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유동 부채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계정은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유동성 장기 부채요. 이 계정 과목으로 분류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이 아닌 유동으로 분류한다는 부분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액면 금액보다 할인 발행된다. 자, 여러분들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급인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과 시장 금액이 존재를 할 때 액면 금액이 더 많은 경우를 뜻해요. 이자가 좀 더 싸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은 이자가 좀 큽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과 시장 금액을 비교할 때 시장 금액이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할인 발행이 아니고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 자, 그 다음에 2번. 사채 발행 관련 직접 비용은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감에서 차감한다. 아니에요. 할인 발행은 원래 이제 그 사채 발행 비용은 돈 받는 금액에서 직접 빼다 보니까 할인 발행은 금액이 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할증 발행은 좀 내려가는 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할인 발행은 증가, 할증 발행은 차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사채 상환 시 사채 장부 금액보다 현금 상환액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사채 장부 금액이 5만이라고 치고 현금 상환하는 금액이 54,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상환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다음에 4,000원만큼 어떻게 돼요? 사채 상환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한다. 내용이 맞아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기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으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기 사채는 자기 사채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가 자기 사채를 보유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똑같은 부채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기 사채도 사채이기 때문에 엄연한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번에 4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7월 1일 회사채 액면금액 2억, 만기일은 2024년도 6월 말, 이자 액면 이자율 10%, 매년 지급 이자일 6월 말, 그러니까 1년에 2번 준다고 의미가 돼요. 2억 5천 6만 6천 원에 발행합니다.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은 0.9%라고 했을 때 6월 30일 이자 지급 후 사채 장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하지 마라 이 뜻인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 문제가 지금 액면 금액이 지금 2억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돌려보면은 대변의 사채가 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돈 받은 금액은 얼마냐면은 2억 500, 66,0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500, 66,000원인 거는 뭐예요? 할증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됩니다. 아마 액면 이자율이 좀 더 쌀 거예요. 아니지. 다시. 시장 이자율이 좀 더 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2023년 6월 30일 이자 지급 후 금액이에요. 자, 이거 조금 고달프겠는데요. 계산할 때.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2021년도 7월 1일에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연 두 번 준단 말이야. 아, 이자 지급이 매월 6월 말일이에요. 아, 두 번 아니구나. 한 번이구나. 그러면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똑같이 표를 만들어요. 첫 번째. 유효, 이자율, 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가표. 상가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자, 2021년도 7월 1일에 자, 2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은 10%, 유효이자율법은 9%,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익은 이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2022년 6월 말이 돼요. 자, 귀찮으니까 이거를 또 연도별로 쪼개갖고 1년에 두 번 나눠갖고 막 계산하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10%라고 하면 얼마냐면은 매년 2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은 9%니까 실제로 내가 돈 받은 금액 2억 500, 6만 6천 원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얼마? 1845, 49.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차익이 얼마냐? 1544060이 돼요. 이렇게 돼요. 1544060.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5066000에서 빼기 1544060. 그래서 얼마냐면 2억 352만 1940원. 이렇게 돼요. 위에 거 잘못 적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6월 말 되면은 곱하기 0.09 이렇게 해서 18316,975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18316,975 빼면은 1683015가 돼요. 금액이 어떻게 돼요? 할증 발행 차금이 올라가죠. 근데 그만큼 이자 비용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하면은 얼마? 20 하나 838 915가 돼요. 아마 금액이 똑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9% 하면은 24년도 거는 181655021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익이 어떻게 되냐면은 1834498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똑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4,417원 정도 차이 나네. 원래 똥 안 떨어져요, 원래.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6월 30일에 이자를 지급한 후에 사채 장부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이죠. 그렇죠. 이 금액.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1000단위 이하는 절사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1000단위 이하 전사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 201 830 0001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전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볼 때 꼭 12월 말까지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12월 말까지 잡아놓으면은 여러분들 곱하기 6, 곱하기 10, 나누기 12 해가지고 이거 계속 몇 개를 늘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 지급일은 6월 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이기 때문에 그냥 1년치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은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 항공사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된 자료이다.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구조조정.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이 단어 제일 싫어요, 저는. 자, 봅시다. 3일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사업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구조조정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에 가질 정도로 구조조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였다. 자, 빨리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보기 싫어요. 예, 솔직히 이 단어 너무 보기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단어 너무 보기 싫어. 예,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거고, 그래서 구조조정에 예상되는 지출이나 손실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구조조정 싫다고 문제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일단 충당부채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충당부채는 지급을 내일 줄지 아니면은 한 달 뒤에 줄지 아니면 6개월 뒤에 줄지 1년 뒤에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설정만 해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추정해요? 최선 추정치로. 이때 얘기한 최선 추정치는 뭐예요? 퇴직급여 추계액이죠.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고 대상의 직원들의 퇴직 위로금은 당연히 충당부채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재배치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충당부채가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비용이에요. 비용. 이건 퇴직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있는 사람들한테 재배치 비용은 퇴직금의 충당부채에 포함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다고 봐요. 왜냐? 그냥 비용인 거. 근데 디귿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예상 처분손익. 이거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예상 처분손익은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이거 충당부채예요? 충당부채가 아니에요? 충당부채가 아니죠. 이거 언제 나왔어요? 문제? 1회차, 2회차에서 말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게 뭐예요? 그냥 금액으로만 표시한 것 뿐이지 별다른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번에다 몇 번이에요? 400만원.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데요. 다 문제가 글자가 몇 개야 대체. 예. 자, 하나하나씩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충당부채를 하기 전에 일단 설명해서 첫 번째는 얘는 부채성 계정 과목이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최선의 추정치. 그러니까 추정을 어떻게 했냐, 그게 맞냐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이제 언젠간 지급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3일은 판매 시점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단기 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추정, 보증, 수리 비용 1000만원 중 기말 현재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이제 추정치죠. 그리고 무상 수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보증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지급할 의무도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가방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사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해 만족을 못하는 고객에게 환불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환불에 대한 현금 유출이 여러가지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는 경우 환불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생각보다. 왜냐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의의 방향으로 일단 하는 거고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가방 도소매점은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환불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에 따른 환불 비용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운반비, 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손실, 그다음 환불, 수수료, 뭐 이런 부분에 등이 있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유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지급할 의무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추정해요, 추정 안 해요? 1년 동안은 이 정도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추정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1, 2, 3번에 대한 조건이 다 돼야 안 돼요? 다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충당부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 강남은 2021년도 12월 2일에 이사에서 한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보호기간 말 이전에 이러한 영향을 받는 어떤 누구에게도 결정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정을 위한 절차를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거죠. 폐쇄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폐쇄 비용 자체를 고려도 안 했고 그러한 부분에 추정도 안 했어요. 유출 가능성은 있다고 봤을 때는 조금 어렵죠. 게다가 근데 폐쇄를 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솔직히 이러한 부분에 충당부채를 설정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절차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으니 인식 안 하는 거잖아요. 그한 부분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볼까요? 주식회사 강북은 자회사의 차입금 2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합니다.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보아 강북이 지급 보증을 이행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그 내역을 주소 공시할 의무는 없다. 사실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돈을 지급해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건 맞지만 주소 공시를 안 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주소 공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근데 4번인 경우에는 충당부채보다는 저는 오히려 우발부채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은 3일의 법인세 관련 내역입니다.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고려하진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연법인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연법인세는요, 자산인 경우에는 단기는 마이너스, 전기는 플러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전기랑 단기랑. 근데 2020년 말 이연법인세 잔액은 전기예요. 그럼 2020년 말에는 마이너스로 했고 2월하면서 플러스로 된 부분이고 그냥 부채인 경우에는 단기는 플러스입니다. 돈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전기는 마이너스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에 나온 정답 몇 번? 130만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